두 번째, 결국 2023년의 키워드가 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6주차더라고요. 2023년에 6주차 이슈 때 아마 여기는 네 분이 계셨나요? 6주차 이슈 때 제가 요 얘기를 했었어요. 키워드의 이동, 금리에서 성장으로 이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년에 이자를 1,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차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가 어디까지 됐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자가 연에 10%라면 그 사람은 1억 원의 부채까지 감당을 가능합니다. 내가 1억 원 빚지면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연이자가 5%라면 2억 원의 부채까지 감당 가능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자가 2.5%까지 떨어지면 4억 원까지 감당 가능하고요. 이자가 1.25%까지 떨어지면 8억 원까지 감당 가능합니다. 그리고 0.5%까지 떨어지게 되면 20억의 부채까지 감당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에서 5%로 5%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억밖에 못 늘립니다. 부채를. 근데 여기서는 0.75%밖에 이자가 떨어지지 않아도 8억에서 20억으로 60%나 부채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진짜 저금리의 공포인 거예요. 금리가 저금리 시기가 오면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근데 문제는 이게 거꾸로 되면 또 이게 더 무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2021년 요 시기에 다들 미친 듯이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2%대 이자로 집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이자가 2%니까 2억, 3억을 빌려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살만하지, 거저지 라고 열심히 집을 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2%에서 4%가 되는 거는 매우 많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2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니까 5%에서 10%가 되는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25bp, 50bp 올라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0.5에서 0.75로 올렸을 때 1%로 올렸을 때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제 제로 금리였잖아요. 아예 0.0에서 0.25%까지 금리를 낮췄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충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금융시장 전체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유동성이 빠진 것들이 증시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서 2022년에 엄청나게 하락을 한 이후에 제가 이제 2023년으로 넘어올 때 이제 시장은 여전히 금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있어 2021년의 키워드는 팬데믹이었고 21년 말 금융기관들은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2022년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키워드는 2022년의 금융시장에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2022년의 키워드는 금리였으니까요. 제로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니까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2022년이 끝날 때쯤에 이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4%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대까지 올린 시점에서는 25bp의 금리를 올리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리가 5%에 도달한 지금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유동성 축소의 변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을 움직일 23년의 키워드는 성장일 것이다 라고 제가 6주차 이슈 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죠. 1분기 기업 실적입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이 S&P 500의 79%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록색이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 빨간색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거, 그냥 노란색이 이제 예상치만큼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진짜 비즈니스를 잘했냐가 아니라 그 2022년에 기업들, 그러니까 그 월가가 바라본 기업들의 컨센서스 자체가, 그러니까 매출 예상치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가 너무 낮아져 있다 보니까 이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반영됐던 증시 하락폭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분기에도 S&P 500 전체 기업의 79%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까지도 전체 기업의 8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월 31일 날 리밸런싱 안내문을 보낸 것도 올해 시장을 움직일 키워드는 성장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지금 이제 확실해졌죠. 2023년의 키워드는 성장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2024년의 키워드가 뭐가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실적 전망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들은 1분기, 2분기,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월가 투자자들은 그 다음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겠구나라고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만 봐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대치가 끝도 없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4분기 실적이 엄청날 거다라고 기대를 매우 크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릴 거다라는 기대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연준은 매 분기마다 3월, 6월, 9월, 12월마다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경제 전망 요약이란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 12월 FOMC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요약표가 한 10몇 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FOMC가 그 페더럴 리저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FOMC 회의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10몇 페이지가 전부 보고 싶으신 분은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보셔도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을 요약한 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읽냐면 연준 위원들이 GDP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월 프로젝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봤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9월 프로젝션에서는 어땠습니다. 그리고 PCE 물가는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9월 프로젝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어 PCE 물가는 근원 PCE 물가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9월달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금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9월달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 2023년, 24년, 25년, 26년에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메디안은 딱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각각의 생각이 또 다를 거니까 쭉 이제 전체를 봤을 때 메디안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센트럴 텐던시는 전체 범위 중에서 그래도 좀 주요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범위 요 정도가 이제 센트럴 텐던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 레인지가 전체 범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메디안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올해의 성장률은 원래 2.1%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성장이 3분기 성장만 해도 5%가 나왔으니까요. 생각보다 성장을 엄청 잘했네 해서 2.6%까지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도 실업률은 그냥 그대로 9월 프로젝션이랑 비슷하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PCE 물가는 원래 이제 9월 달에는 3.3%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잘 잡히네 라고 해서 2.8%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코어 PCE 또한 원래 3.7%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2%까지 낮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잘 잡히네. 그러니까 원래 9월에는 우리 금리 한번 더 올릴라 했는데 9월까지 생각한 것만 봤을 때는 우리 올해 안에 금리 한 번에 더 올릴라 했는데 이거 보니까 금리 한 번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내년에 성장은 조금 이제 9월 예상보다 조금 딸리고 실업률 그대로긴 한데 물가가 좀 더 낮아지니까 우리 굳이 이 금리 유지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5.1%까지만 낮추려고 했는데 이거를 4.6%까지 낮춰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애초에 시장의 기대 자체도 연준이 금리를 낮추겠거니 하는 기대는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연준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사탕을 물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금리나 한 번이 사탕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시장은 연준이 사탕 4개쯤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는 4번은 낮추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연준이 여기서 지금 보니까 3번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탕 3개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웃긴 거는 시장은 그럼 6번 주겠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긴 거죠.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그 기대에 부응해주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연준의 생각들을 그 금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위원 하나당 점 하나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금리는 5.25에서 5.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9월 프로젝션이었습니다. 9월 프로젝션. 그러니까 9월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됐던 게 원래 여기 주로 이제 5에서 5.25 여기 좀 제일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내후년도 되게 퍼져 있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몰려들었다의 느낌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완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더 많이 낮추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번에 이제 페드워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arget Rate Probabilities for 2024년 12월 18일에 이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어떻게
연준의 금리 향방을 프라이싱 하는가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은 내년 말이 됐을 때 그래봐야 우리 4.6까지만 낮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12월 18일 FOMC 회의에서 3.75에서 4%까지 낮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한 것보다는 한 75bp, 100bp는 더 낮출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걸 월요일에 캡처를 했는데 잠깐 여기가 더 높아졌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175bp를 낮추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요만큼 낮추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9.11 테러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다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도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연준은 경제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출처 그것만 하는 기관이니까요. 경제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기관이 지난 9월까지 엄청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 일본은행도 최근에는 이제 일본은행의 그 긴축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통화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자금이 되게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일본의 기준금리가 되게 싸고 채권도 되게 싸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일본에서 빌린 돈이 이자가 높아지게 된다면 일본에서 빌린 돈이 손실을 볼 수 있고 급격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갑작스럽게 긴축 기조로 돌아서게 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은행이 긴축을 하느냐 마느냐 또 이제 되게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점인데 근데 이제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로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장도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 12월에 원래 이제 0.25%였던 이 10년물 채권의 YCC 범위를 0.5%로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미리 언질도 안 줬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올해 중에 이제 1%까지 늘어났었는데 요 1%의 범위가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진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시장에서 많이 예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에다 총재, 지금 일본은행의 총재인데요. 우에다 총재조차도 내년에는 진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언질도 되게 많이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막상 이거 통화정책 회의를 까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11월 통화정책 회의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웃깁니다. 이 진짜 좀 변태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심이랑 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좀 돌려서 말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혼내랑 다테마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내가 이제 나의 본심 그리고 다테마에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짜 얼마나 걔네가 그게 심각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들도 항복을 하고 싶은데 이 항복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혼내 그 본심을 숨겨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그래서 항복을 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진 거예요.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얘네 일본을 이해를 못하니까 야 얘네 행복할 생각 없나 보다 그냥 핵 떨구자 하고서 떨군 게 핵이에요. 진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팬민이랑 리드버를 떨구니까 바로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이 정도로 진짜 좀 그 혼내랑 다테마에가 되게 정치에서 있어서도 이런 금융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에다 총재의 발언과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비되는 이 통화정책 회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이 된 거고 요 이후에도 우에다 총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내년에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0%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또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0%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어렵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의 상황은 그러니까 언제 긴축을 시작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게 만약에 긴축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2023년 6주차 시장 이슈 리뷰에서 올해의 키워드는 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22년 금리 인상 이슈로 시장의 실적 전망이 하향되었던 덕분에 대체로 전망을 상회하게 됐고요. 그러자 금융시장도 시장 전망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올해 내내 주식시장도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연말 연초부터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 덕분에 올해 투자 성과 또한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불과 9월까지 보이던 매파적 태도를 급격히 선회하여 비둘기파적 태도를 보이는 중이고요.
시장은 환호했고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 전도표를 보고서 이 시장은 6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한번 7번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프라이싱을 한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비둘기파가 된 연준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하는 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좀 그냥 언제일지 모를 뿐 내년에 언젠가는 무조건 침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확신은 점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연준이 이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돌변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의 이것도 힌트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